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폐공사 사장님. 예.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중에서 골드바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거를 종합질의 때까지 좀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시정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폐공사에서 영업이익이 2012년에 2억이고 정부 평가가 B 등급이고 지적하고 지금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하동 사장님이 조폐공사 사장 간 지가 언제죠? 작년 4월 갔습니다. 1년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보면은 정부 평가가 A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오전 내도로 보면은 저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골드바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게 일감 몰아주기 같은 수의계약 쪽이 문제되거든요. 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3년, 14년도 뒤에 골드바 매출이 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생각에도 매출이 느니까 한 곳에만 이렇게 계속 수의계획하는 게 좀 무리도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앞으로는 경쟁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올 초에 소량부터 일단 시험적으로 경쟁체제로 입찰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동안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을 용이 있어요? 예, 저희들 99년도부터 이렇게 검사를 해온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골드바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실제 골드바 준비는 2004년,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골드바를 구체적으로 상품으로 판매한 거는 2012년 연말이고, 그러니까 2013, 14, 15 원래 3년째 정도 됩니다. 정부하고 사전 협의했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 보고할 때 기획재정부에 다 내용을 보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12년 같으면은 지하경제 양성화 쪽하고 아마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추진할 거던데 그 효과는 지금 어떤가요? 스스로 자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공사가 골드바 시장에 진출하고 나서 시장의 전체적으로 품질이라든지 정상적인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 개발 잘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수의 계약이니까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짚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이나 정부 지자체 상대하는 퍼블릭 쪽 상대를 해서 장사하는 거는 상당히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55에서 10년 만에 32%로 정부 지자체가 25%.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기관하고 외국기관이 굉장히 그 비중이 높아졌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보안용지 같은 새로운 전략상품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바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어떤 게 있나요? 수출 자체는 매년 10% 정도 매출액에 해당되지만, 근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한 만큼 아직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 기관이 4%, 16%로 늘었는데? 주로 내용이 뭔가요? 여기서 이제 외국 기관은 주로 저희들이 수출 품목이 주화라든지 은행권 용지, 또 면펄프,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쪽을 좀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화폐 불량률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표도 낮아지고 있고, 특히 1만원권, 5만원권이 5년 전보다 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유독 우표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불량률이.
예, 이게 아마 그 감독기관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준 같은 게 굉장히 좀 엄격하게 많이 적용되고 있고, 또 우리 저희들도 완벽한 제품을 아무리 요새 돈보다가 더 완벽하겠나? 예, 요 다시 한번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출입은행장님. 네. 그 이행 상황 중에서 오전에 다른 의원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출 중에 중소 중견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행장님 오시고 난 뒤에도 낮아지고 있고 또 보증도 보면은 대기업이 91% 중소기업이 9%인데 대기업은 찾아오면 사무실에서 만나고 되지만은 중소 중견기업은 좀 공단 현장 설명회랄지 이동식 현장 상담차 뭐 이런 거 좀 찾아가서 좀 이 얘기를 좀 하는 게 여러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던데요. 네. 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도 줄어들지만은 자금 성격도 악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자금이 거의 90% 정도고 장기 자금은 10%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 지금 환경이, 외부 환경이 참 안 좋은데, 인위적으로 돈 받아내기 위해서 단기 자금 비중을 높이는 이런 것들은 좀 행장님께서 혹시 실무진이 그렇게 하더라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막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소 중견 기업의 이 저리인 단기 운영 자금에 대한 수요가 큽니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그 운영 자금을 갖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고요. 정책적으로 저희도 정책적으로 어쨌든 이 단기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되는 장기 자금을 단기 자금으로 돌린 것은 없습니까? 장기 한번 자금을 짚어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조평호 사장님. 예. 지금 인력 구성 문제인데, 예. 이 핵심적인 제지, 훈장, 이쪽에 인력들이 50대 넘으신 부분이 제지 82%, 훈장 62%, 아빈 52%, 여권 49%거든요. 네. 더 문제되는 건 20대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인력 대책 어떻게 해야죠? 예, 저희들 인력 전반적인 구성이 나이가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 이렇게 채용할 기회가 특히 임금 피크제 때문에 좀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이런 쪽에 적극 활용하도록. 퇴직하신 분들 인력 풀 구성하는 건 어때요? 돈도 좀 적게 좀 들더라도.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 좀 어떻게 됐죠? 임금 피크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면은 그 아무래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런 부분에도 좀 더 배치가 될 거로. 거기에 룸이 생기면은 예, 예. 기술 전문직 우선해서 채용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